under flick, and it's cleared by Takaoka. Moran was the man inside the six again. Takaoka somehow kept it out. 2025년 12월 23일 캐나다 밴쿠버 5만 4천 관중이 가득 찬 BC 플레이스에서 MLS 플레이오프 준결승이 열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5분 전광판에는 1대2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LAFC가 뒤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페널티 아크 왼쪽 25m 지점에서 프리킥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골대 앞에는 밴쿠버의 일본인 골키퍼 다카오카 요헤이가 버티고 있었죠. 전반에 손흥민의 슈팅을 여러 차례 막아낸 그였습니다. 손흥민의 오른발이 공을 찾고 공은 벽을 넘어 휘어졌습니다. 다카오카가 전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공은 그의 손끝을 스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레전드 야신도 막지 못한다는 바로 그 위치, 야신존이었습니다. 경기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리한 팀의 골키퍼 다카오카가 패배한 손흥민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가 손흥민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왜 그날 밤 일본 SNS는 침묵했을까요? 그날 취재석에 있던 일본 기자 야마모토 켄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화이팅! 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도쿄 스포츠 신문에서 축구를 담당하는 기자입니다. 7년 동안 한국 축구를 취재해왔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로 한국 축구에 대한 기사를 수십 편 썼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었죠. 그런 제가 2025년 12월 23일 밴쿠버 BC 플레이스 취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카오카 요헤이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카오카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입니다. 일본 제2리그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MLS 밴쿠버로 이적했죠. 그날 경기 전 다카오카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요. 다카오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했다고요. 연구했다고요.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일본인 골키퍼가 손흥민을 막는 장면을 기사로 쓸 생각에 벌써 제목까지 떠올렸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다카오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을 2차례나 막아냈죠. 특히 전반 38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가마찬 슈팅을 다카오카가 한 손으로 걷어냈을 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밴쿠버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다카오카는 완벽했습니다. 하프타임 때 일본 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두가 흥분해 있었죠. 오늘은 된다고, 손흥민을 막았다고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60분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상대 문전에서 3번이나 슈팅을 시도한 끝에 밀어넣은 골이었죠. 집념의 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대2였으니까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됐습니다. 전광판에 5분이 떴죠. 저는 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3분만 버티면 된다고, 다카오카가 해냈다고 기사를 쓸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LAFC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페널티 아크 왼쪽 골대에서 약 25m 거리였죠.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석에서 골대가 잘 보였습니다. 다카오카가 벽을 세우고 있었죠. 4명의 선수가 벽을 만들었고 다카오카는 오른쪽 포스트 쪽에 섰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방향을 예측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막아라, 제발 막아라.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5만 4천 관중이 숨을 멈췄죠. 밴쿠버 팬들의 야유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흥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공만 바라봤죠.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손흥민의 오른발이 공을 찼습니다. 공이 벽을 넘어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공의 궤적이 보였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며 떨어지는 곡선이었죠. 다카오카가 몸을 날렸습니다. 전력으로 뻗은 오른손이 공을 향해 갔습니다. 닿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닿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다카오카의 손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골대 왼쪽 상단 구석, 그 좁은 틈으로 빨려 들어갔죠. 야신 존이었습니다. 레전드프 야신도 막지 못한다는 바로 그 위치 말입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5만 4천 밴쿠버 팬들이 3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카오카는 잔디 위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코너 플래그를 향해 달려갔고 LAFC 선수들이 손흥민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대2 동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했던 제목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죠. 다카오카가 손흥민을 막았다는 기사는 영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취재석 옆에 앉아있던 미국인 기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카오카가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골대를 바라봤죠. 방금 전까지 자신감에 차있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다카오카도 느꼈을 겁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은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요.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저 궤적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고요. 경기는 연장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갔죠. 결과적으로 밴쿠버가 이겼습니다. 4대3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리한 팀의 골키퍼 다카오카가 패배한 손흥민에게 걸어간 겁니다. 승부차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취재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연장전 30분 동안 밴쿠버가 2명이나 퇴장당했습니다. 9명으로 버텨야 했죠. 기적적으로 버텼습니다. 다카오카가 골문을 지켜냈으니까요. 이제 승부차기만 이기면 됐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이었죠. LAFC가 먼저 찼습니다. 1번 키커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죠. 방금 전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넣은 남자가 다시 공 앞에 섰으니까요. 손흥민이 달려갔습니다. 오른발로 찼죠. 공이 오른쪽 골포스트를 강타했습니다. 튕겨나왔죠. 실축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다고 생각했죠. 손흥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프리킥으로 굴욕을 당했던 다카오카에게 승부차기에서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였죠. 밴쿠버 선수들이 차례로 성공했습니다. LAFC의 델가도도 실축했죠. 결국 4대3 밴쿠버가 이겼습니다. 다카오카가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껴안았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내일 기사에 쓸 사진이었죠. 일본인 골키퍼의 승리, 손흥민의 패배, 제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하 세리머니가 끝난 후 다카오카의 표정이 어두워진 겁니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던 다카오카가 갑자기 멈췄죠.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손흥민이 보였죠.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잔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카오카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쪽으로요. 저는 의아했죠. 승리한 팀의 골키퍼가 패배한 상대 선수에게 왜 다가가는 걸까요? 위로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걸까요? 카메라를 들고 줌을 당겼습니다. 두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죠. 다카오카가 손흥민 앞에 섰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였을까요? 5초였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만 4천 관중의 함성 소리가 멀게 느껴졌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다카오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깊이 숙였습니다. 일본식 인사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승자가 패자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그것도 그렇게 깊이요. 다카오카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있었죠. 저는 취재석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오카의 표정은 분명히 보였죠. 진심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반응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뻗어 다카오카의 어깨를 두드렸죠. 2번, 3번. 다카오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선수가 짧게 포옹했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믹스트존에서 다카오카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죠. 손흥민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요. 다카오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녹음기를 든 손이 떨렸죠. 일본 기자로서 7년간 한국 축구를 비판해온 사람으로서 그 말을 기사에 쓸 수 있을지 고민됐습니다. 다카오카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프리킥은 막을 수 없었다고요. 준비했고 연구했고 방향도 예측했다고요.
하지만 그 궤적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당신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카오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시아 최고라니요. 일본인 선수가 한국인 선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경기에서 이기고도 인정한 겁니다. 프리킥 한 방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믹스트존을 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SNS가 난리였죠. 누군가 다카오카가 손흥민에게 고개 숙이는 장면을 올린 겁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죠. 왜 고개를 숙이냐고, 이겼으면서 왜 그러냐고요.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저 프리킥은 인정해야 한다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죠. 다카오카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최고라는 말이요. 저는 7년 동안 손흥민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왔습니다. 과대평가됐다고, 운이 좋았다고, 일본 선수들과 비교하면 별것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카오카의 한마디가 그 모든 기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밴쿠버의 밤하늘이 어두웠죠. 저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카잔이었죠. 그날도 저는 취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독일 골문을 향해 달려가던 그 순간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손흥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카잔이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이 열리던 날이죠. 저는 카잔 아레나 취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경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독일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 한국에 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이미 조별리그를 통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탈락하면 아시아 축구에서 일본의 위상이 더 높아질 거라고 계산했죠. 경기 전 분위기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독일의 승리를 예상했죠. 독일은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이었습니다. 토니 크로스, 토마스 밀러, 마누엘 노이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했죠. 한국은 조별리그 2연패로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의미 없는 경기라고들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0대 0이었습니다. 독일이 압도적으로 공을 지배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죠.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후반전에 독일이 터뜨릴 거라고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공세가 거세졌죠. 하지만 한국 수비가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갔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됐습니다. 전광판에 6분이 떴죠. 여전히 0대 0이었습니다. 독일 선수들의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2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영권이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1대 0, 한국이 앞서갔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독일이 동점골을 넣겠지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골키퍼 노이어까지 상대 진영으로 올라갔죠.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월드컵 챔피언의 골키퍼가 공격에 가담하다니요.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이 공을 빼앗았습니다. 손흥민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앞에는 텅 빈 독일 골문이 있었죠. 노이어가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손흥민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60m였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달렸죠. 독일 선수들이 뒤쫓았지만 따라볼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속도는 압도적이었죠. 골문 앞 도착한 손흥민이 공을 찼습니다. 빈 골대로 공이 빨려 들어갔죠. 2대 0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있었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국 2대 0 독일. 월드컵 역사상 최대 이변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것도 아시아의 한국에게 패해서요. 전 세계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한국을 향한 찬사가 쏟아졌죠. 손흥민의 이름이 모든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칭찬하는 기사를 쓰고 싶지 않았죠. 고민 끝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다고요. 독일의 컨디션이 최악이었다고요. 손흥민의 골은 빈 골대에 넣은 것이니 과대평가할 필요 없다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손흥민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팀 동료들에게 고맙다고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요.
탈락은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요. 솔직히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저는 손흥민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더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7년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증명했죠. 2018의 싼9 시즌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렸습니다. 2019-20 시즌 벌리전에서 70m 드리블골을 넣어 푸스카상을 받았죠. 2021-22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습니다. 23골이었죠.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사를 썼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팀 동료들 덕분이라고요. 일본의 미토마 카오루나 쿠보 다케후사가 더 잠재력이 있다고요. 2025년 5월 손흥민은 토트넘을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7년 만의 우승이었죠. 그리고 8월 MLS로 이적했습니다. 연봉은 메시 다음으로 높았죠. 1,036만 달러, 약 152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또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 전성기가 끝났다고요. MLS는 은퇴 리그라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MLS 데뷔 3개월 만에 13경기, 12골, 4도움을 기록했죠. 그리고 2025년 12월 23일 밴쿠버에서 저는 그 프리킥을 직접 봤습니다. 다카오카가 막지 못한 그 프리킥을요. 야신존을 관통한 그 궤적을요. 다카오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최고라는 말이요. 저는 7년 동안 부정해왔지만 다카오카는 단 한 경기 만에 인정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진작에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국과 일본의 축구 라이벌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1954년 첫 맞대결 이후 70년이 넘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한국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된다고요. 축구에서만큼은 일본이 위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일본은 16강에서 탈락했지만 한국은 4강까지 갔죠. 그때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만만치 않다는 걸요. 손흥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2010년대 초반 가가와 신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었죠. 혼다 게이스케는 AC 밀란에 있었습니다. 일본 축구의 전성기였죠. 저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 정도 선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했습니다. 이적료가 3천만 유로였죠. 약 40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였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잠깐 잘했다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겠느냐고요. 1년이면 벤치 신세가 될 거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적응했습니다. 첫 시즌에 8골을 넣었죠. 다음 시즌에는 14골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18골이었죠. 저는 매 시즌 기사를 썼습니다. 팀 동료 해리 케인 덕분이라고요.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이 좋았다고요. 손흥민 개인 능력이 아니라고요. 2019년 아시안컵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8강에서 만났죠. 손흥민은 토트넘 일정 때문에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대했죠. 손흥민 없는 한국이라면 이길 수 있다고요. 결과는 1대0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손흥민 없이도 이긴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기사에는 심판 판정이 불공정했다고 썼습니다. 그 후로도 일본 언론은 손흥민과 일본 선수를 비교하려 했습니다. 미토마 카오루가 브라이튼에서 뛰기 시작했을 때 저도 기사를 썼죠. 미토마의 드리블이 손흥민보다 낫다고요. 잠재력은 미토마가 더 크다고요. 쿠보 다케후사가 레알 마드리드 유스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보가 손흥민을 넘을 거라고 썼죠.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2021-22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23골을 넣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었죠.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시즌 미토마는 9골이었습니다.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7골이었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기사 각도를 바꿨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고요. 30대에 접어들면서 하락세라고요. 미토마와 쿠보는 아직 20대 중반이니 미래가 더 밝다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23 시즌에도 10골을 넣었죠. 2023-24 시즌에도 17골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점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었죠.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손흥민을 인정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죠.
손흥민의 기록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손이 무거워졌죠. 2025년 5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이 2대1로 이겼죠. 17년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업적이었으니까요. 그해 8월 손흥민이 MLS로 이적했습니다. 연봉은 1,036만 달, 메시 다음으로 높았죠.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MLS에서는 안 통할 거라고요. 은퇴 리그에서 여생을 보내는 거라고요. 기사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손흥민은 MLS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했죠. 3경기 만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프리킥 골이었죠. 통계를 정리해봤습니다. 손흥민의 유럽 통산 기록은 토트넘에서만 164골, 74도움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자였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는 137경기 53골이었죠. 역대 출전 1위, 득점 2위였습니다. 일본 선수 중에 이 기록에 근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7년간 손흥민을 폄하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과대평가됐다고, 일본 선수들이 더 잠재력 있다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이었죠. 2025년 12월 23일 밴쿠버에서 저는 마침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시 2025년 12월 23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BC 플레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경기 시작 4시간 전이었죠. 다카오카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카오카 요헤이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입니다. 1996년생으로 손흥민보다 4살 어렸죠. 제1리그 요코하마 FC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다가 2024년 MLS 밴쿠버 화이트캠스로 이적했습니다. 경기장 안쪽에서 다카오카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몸을 풀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죠. 다카오카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요. 다카오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영상을 20번 넘게 봤다고요. 슈팅 방향, 발의 각도, 공의 궤적까지 전부 분석했다고요. 준비는 끝났다고요. 경기 시작 1시간 전 54,000석이 가득 찼습니다. 티켓은 단 1분 만에 완판됐다고 들었죠. 손흥민 효과였습니다. 밴쿠버 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곳곳에 한국 유니폼을 입은 관중도 보였습니다. 저는 취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미 기사 제목을 정해놓았죠. 일본인 골키퍼 다카오카, 손흥민을 완벽하게 봉쇄하다. 그 제목으로 기사를 쓸 생각에 설렜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LAFC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죠. 손흥민은 최전방 중앙에 섰습니다. 양옆에는 드니 부앙가와 네이선 오르다스가 있었죠. 흥부 듀오라고 불리던 손흥민과 부앙가의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다카오카에게 집중했죠. 그가 어떻게 막아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전반 12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았죠.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죠. 다카오카가 몸을 날렸습니다. 공이 다카오카의 손에 맞고 코너로 빠졌죠. 첫 번째 선방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반 23분 밴쿠버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라이언 고드스가 헤딩골을 터뜨렸죠. 1-0이었습니다. 54,000 관중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흥분했죠. 일본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기고 있다고. 다카오카가 잘 막고 있다고요.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죠. 전반 31분 손흥민이 다시 찬스를 잡았습니다. 부앙가의 패스를 받아 골대 정면에서 슈팅을 날렸죠.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다카오카가 두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공이 높이 튀어올랐고 다카오카가 재빨리 잡았죠. 두 번째 선방이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다카오카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전반 38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가마찬 슈팅이었죠. 공이 휘어지며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다카오카가 한 손을 뻗어 걷어냈죠. 손끝에 간신히 맞은 공이 골대를 스치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선방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카오카가 손흥민의 슈팅을 3번이나 막아낸 겁니다. 전반 42분 밴쿠버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브라이언 화이트의 중거리 슛이었죠. 2대 0이었습니다. 경기는 사실상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다카오카의 활약을 중심으로요. 손흥민의 슈팅을 3차례나 막아낸 골키퍼, 일본 축구의 자부심이라고 썼습니다. 하프타임이 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죠. 일본 SNS가 난리였습니다. 다카오카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손흥민 막았다,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남겼죠. 후반만 버티면 된다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긴다고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3번이나 막힌 선수의 눈빛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0분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과 다른 패턴이었죠. 최전방에만 있던 손흥민이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후반 15분이었습니다. 60분이죠.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공이 골 앞으로 날아왔고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다카오카가 펀칭으로 걷어내려 했지만 공이 튕겨나갔죠. 손흥민이 그 공을 잡았습니다. 골대까지 약 12m였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날렸습니다. 다카오카가 몸을 날렸죠. 공이 다카오카의 손에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손흥민이 또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각도가 없었습니다. 거의 골라인에 가까웠죠. 불가능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이 수비수 다리 사이를 통과했죠. 다카오카가 반응했지만 늦었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대2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3번 연속으로 슈팅을 날려서 결국 넣은 겁니다. 경기가 격렬해졌습니다. 밴쿠버는 수비에 집중했고 LAFC는 총공세를 펼쳤죠. 손흥민이 계속 공을 요구했습니다. 후반 25분 손흥민의 슈팅이 골대를 맞았죠. 후반 13분에는 다카오카가 손흥민의 헤딩을 막아냈습니다. 저는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죠. 후반 40분 밴쿠버 선수 한 명이 퇴장당했습니다. 거친 태클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거죠. 10명이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수비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5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6분이었죠. 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막아라. 제발 버텨라. 추가 시간 4분이었습니다. 밴쿠버에서 또 한 명이 퇴장당했습니다. 9명이 됐죠.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분만 버티면 됐습니다. 고작 2분이었죠. 추가 시간 5분이었습니다. LAFC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페널티아크 왼쪽 골대에서 약 25m 거리였죠.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다카오카가 벽을 세웠습니다. 4명의 선수가 줄을 섰죠. 다카오카는 오른쪽 포스트 쪽에 섰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방향을 예측한 겁니다. 20번 넘게 분석한 결과였죠. 저는 다카오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손흥민을 향해 있었죠.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골대를 바라봤죠. 그리고 다카오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만 4천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밴쿠버 팬들의 야유 소리만 경기장을 가득 채웠죠. 손흥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만 바라봤죠.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손흥민이 달려갔습니다. 오른발이 공을 찼죠. 저는 공의 궤적을 따라갔습니다. 벽을 넘어 휘어지기 시작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다카오카가 몸을 날렸습니다. 준비한 대로였죠. 방향을 예측했고 타이밍도 맞췄습니다. 오른손을 최대한 뻗었죠. 공이 다가왔습니다. 닿을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닿아야 했습니다. 손끝이 공을 스쳤습니다. 느꼈죠.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카오카의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죠. 골대 왼쪽 상단 구석, 그 좁은 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야신 존이었습니다. 레전드 레프 야신도 막지 못한다는 바로 그 위치였죠. 다카오카가 그라운드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죠.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대2 동점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5분에 터진 기적이었죠. 손흥민이 코너 플래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카오카가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분석해도
저 프리킥은 막을 수 없었다는 걸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승부차기 4대3 밴쿠버의 승리였죠. 손흥민의 첫 번째 킥이 골대를 맞고 나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기쁘지 않았죠. 밴쿠버 선수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이었으니까요. 다카오카도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축하 세리머니가 끝난 후 다카오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죠.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혼자 서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잔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카오카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뒤로 하고 손흥민에게 다가갔죠. 두 선수가 마주섰습니다. 다카오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저는 취재석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오카의 입모양은 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카오카가 고개를 숙인 겁니다. 깊이 숙였죠. 90도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식 인사였습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인사죠. 손흥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죠. 손을 뻗어 다카오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번, 3번. 다카오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선수가 짧게 포옹했죠.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격수와 골키퍼가, 라이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다카오카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죠. 손흥민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요. 다카오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당신의 프리킥은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20번 넘게 영상을 봤고 방향도 예측했고 타이밍도 맞췄다고요. 손끝에 분명히 닿았다고요. 하지만 공은 들어갔다고요.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당신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고요. 저는 녹음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인 골키퍼가 한국인 공격수에게 아시아 최고라고 인정한 겁니다. 경기에서 이기고도 팀이 결승에 진출하고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카오카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인정하면 일본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요. 다카오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라고요. 믹스트존을 나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SNS가 폭발하고 있었죠. 누군가 다카오카가 손흥민에게 고개 숙이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처음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 한국 선수에게 그러냐고요. 이겼으면서 왜 고개를 숙이냐고요.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 갔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죠. 원래 쓰려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골키퍼의 승리, 손흥민의 패배. 하지만 그 기사는 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니었으니까요. 7년 전부터 제가 쓴 기사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죠. 저는 손흥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가 일본 선수보다 뛰어나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다카오카는 단 한 경기 만에 인정했습니다. 저는 7년이 걸렸죠. 아니, 7년이 지나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밴쿠버까지 와서 직접 그 프리킥을 보고서야, 다카오카의 말을 듣고서야 겨우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입니다. 아니,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입니다.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이었죠. 처음부터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다카오카가 손흥민에게 고개 숙인 이유. 아시아 최고 앞에 국적은 없었다. 7년간 제가 쓴 기사와 정반대의 내용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비난도 있었죠. 변절자라고요. 한국 편을 드느냐고요. 하지만 동의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는 승부차기 실축에 대해 말했죠.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요. 근육 경련이 왔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라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죠. 팀이 졌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위대한 건 골을 넣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 겸손한 태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손흥민으로 만든 거였죠. 2025년 12월 23일 밴쿠버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실력 앞에 국적은 없다는 걸요. 위대함 앞에 라이벌 의식은 의미 없다는 걸요. 손흥민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7년 동안 부정했지만
그건 처음부터 사실이었죠. 이제야 인정합니다. 손흥민, 당신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입니다. 다카오카가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인 그 장면, 저는 그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아뒀죠.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MLS 개막전에서 메시와 맞붙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죠. 손흥민은 또 어떤 역사를 쓸까요? 저는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겁니다. 야마모토 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인 기자의 눈으로 본 손흥민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간 부정하다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자부심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다카오카처럼 상대 선수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함. 그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손흥민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메시와의 맞대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